그날은 결혼 25주년 파티였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축하의 말을 기다렸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단 한마디였다.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이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김민정은 결혼 25주년을 맞이하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서울 강남의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고 숫자와 서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다. 결혼 생활도 일도 늘 비슷한 리듬이었다. 남편 박재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늘 바쁘다고 말했지만 집안일이나 대화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서로에게 큰 불만은 없었지만 따뜻함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민정은 이 날만큼은 다른 의미로 남고 싶다고 생각했다. 25해를 함께한 부부로서 작은 감사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믿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재호가 직접 예약한 곳이었다. 그는 요즘 들어 이상할 만큼 세심했고 파티 규모도 유난히 컸다. 민정은 의아했지만 그저 그가 드물게 준비한 이벤트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손님들은 회사 동료, 가족, 친구들까지 다양했다. 케이크가 들어오고 박수가 터졌다. 모두가 축하의 말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민정도 오랜만에 마음이 풀렸다. 결혼 초기에 느꼈던 설렘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함께 싸운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재호는 잔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다. 오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25해 동안 한 사람과 함께했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어진 한 문장은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씨,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연회장은 정적에 잠겼다. 웃던 사람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민정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귀가 멍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가 농담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만 남아있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냉소가 깃들어 있었다. 재호는 말을 이어갔다. 2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젊은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웃음을 잃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재호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말했다. 민정 씨는 내일부터 이 아파트를 비워줬으면 합니다. 내일부로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때서야 민정은 그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중미된 선언임을 깨달았다. 그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내던지려는 것이었다. 그것도 결혼 25주년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그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님 중 몇몇은 민정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민정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을 하지 않았다. 재호의 어머니 유경숙은 한쪽에 앉아 있었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처음으로 자각했다. 남편의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가정, 그 안의 의미,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무너졌다. 이혼합시다. 그 말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선언 같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죄책감조차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과 자만이 엿보였다. 민정은 숨을 고르며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사회자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내렸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듯했다.
그때 유경숙이 천천히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들 새 출발하잖아요. 우리 재호도 새로운 길을 가야지요. 그 말은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안에는 냉정한 만족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래 기다린 장면이 마침내 완성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정은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었다. 25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라 지난 세월 전체를 지워버리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모든 일을 감내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들려온 수많은 말들, 시댁의 능대, 남편의 무관심, 그래도 버텼다. 사랑이 다했더라도 의리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마저 사라졌다. 사람들 앞에서 짓밟힌 자존심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파였다. 손님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속삭였지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지금 울면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고 어딘가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민정은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것도 철저히 계산된 공개적인 모욕.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했을 것이다. 호텔 예약, 손님 초대, 축하 인사, 모든 게 한 장면을 위한 세트였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은 새 삶을 선언하려는 잔인한 연극. 유경숙의 눈빛이 다시 보였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다. 그 미소는 민정에게 오래된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여자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있어야 해. 민정은 그 말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그 조용함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어색하게 빠져나갔다.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모두가 스캔들이 될까 두려워했고 자신과의 관계가 엮이는 걸 피했다. 남편은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는 이미 다른 삶으로 넘어가 있었다. 민정은 홀로 남았다. 잔에 포도주가 식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누군가의 축하 속에서 시작된 하루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날로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지금까지의 자신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날 밤 김민정의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모욕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없는 결심이 앞으로 그녀가 마주할 모든 순간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김민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호텔에서 돌아온 후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낮에 들은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혼, 새로운 삶, 젊은 사람. 박재호의 얼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까지 모두 하나의 장면처럼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낯선 공허함으로 변했다. 26년 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자신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새벽 3시쯤 안방 문 너머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재호의 목소리였다.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듯했다. 평소보다 밝고 빠른 목소리였다. 엄마, 이게 거의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말 뒤로 들려온 대답은 낮게 깔린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래,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야 해. 감정 섞지 말고.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충분히 의미심장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민정은 침대 위에서 몸을 돌리지도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서 불길한 상상이 이어졌다.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붙이려는 치밀한 계획.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 필요 이상으로 행사 준비에 신경 쓴 이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었다. 재호는 통화를 마친 뒤 방으로 돌아왔다. 민정은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다. 그가 침대에 누웠지만 몸의 긴장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잠들지 못하는 듯했다. 민정은 눈을 감은 채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었다. 이 집안에서 자신만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다. 아침이 밝자마자 재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보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일정이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억지로 만들어진 여유가 있었다. 민정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다. 그는 만족한 듯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남아있었다. 화면에 짧은 알림이 떴다. 11시 S에게 전화. 민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알파벳 한 글자. 그러나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S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자주 외출하고 향수 냄새가 바뀌고 옷차림이 달라졌던 이유가 이 글자 하나로 명확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온 방문이었다. 민정아, 잘 있었니? 늘 그랬듯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냉기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제 행사는 잘 마무리됐지? 이제 정리해야겠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유경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 집은 정말 괜찮네. 네가 깔끔하게 관리해서 보기 좋아. 그러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듯 움직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무심한 듯 말했다. 근데 민정아, 혹시 집 서류는 어디에 두었니? 그 질문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한 어조였지만 민정은 그 순간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요즘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미리 정리해두면 좋지. 민정은 짧게 대답했다. 금고에 있습니다. 그 말 뒤로 긴 정적이 흘렀다. 유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알아두는 게 나쁘지 않지. 그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그럼 난 이만 갈게. 오늘은 여러모로 생각이 많네. 그녀가 떠난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정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전날의 선언, 새벽의 통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질문.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부엌 시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확신이 생겼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재호의 서재로 향했다. 평소라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을 공간이었다.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와 노트북이 있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민정은 그가 늘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 날짜였다. 그러나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였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동안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민정은 생각 끝에 결혼기념일의 숫자를 거꾸로 입력했다. 이번에는 화면이 열렸다.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하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검색창엔 공동재산 이혼 분할, 부동산 명의 이전 방법, 배우자 재산 포기 서류 작성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그 모든 검색이 최근 2주 사이에 이뤄진 것이었다. 그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민정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재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S라는 사람까지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보다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정은 창문 앞에 서서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다. 왜 지금인가? 왜 이런 방식인가? 그녀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할지도 모른다는 것. 민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상대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해야 해. 그 말은 결심이자 선언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녀만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정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생각을 정리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남편 박재호의 말투, 어머니의 표정, 새벽의 통화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떠올랐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25해 동안의 결혼이 이제 하나의 거래로 끝나려 하고 있었다. 재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보다 밝았다. 이번 주말엔 시간 좀 내자. 기념일이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지.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이상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짧은 대답 뒤에 무수한 생각이 뒤섞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다정함, 눈에 띄게 달라진 향수, 휴대폰을 꼭 쥐고 다니는 습관, 모두가 불길한 징조였다.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민정은 식탁 위에 남겨진 그의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 그러나 며칠 전처럼 뒤집힌 날짜를 넣자 화면이 열렸다. 검색 기록엔 공동명의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이전 당급, 배우자 명의 해지라는 단어들이 줄줄이 남아 있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심장이 식어갔다. 그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어머니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유경숙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언제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과 미소로 문 앞에 섰다. 민정아,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 괜찮니?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민정은 차를 내어오며 무표정하게 대했다. 유경숙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은 참 좋네. 네가 관리 잘해서 깨끗해. 근데 말이야,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 혹시 모르니까 재호랑 나중에 정리할 게 생기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깔끔하게 처리해. 그래야 체면도 지키고.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유경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민정아, 서류는 잘 챙겨놔. 금고 비밀번호는 재호도 알아야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힘들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정의 속이 싸늘해졌다. 이제는 확실했다. 어머니까지 완전히 편을 갈았다. 그녀가 떠난 뒤 민정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웠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재산보다 신뢰를 잃을 때 더 가난해진다고 했다. 지금의 자신이 그 말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오후에 민정은 오래된 친구 강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정아, 나 오늘 진짜 이상한 걸 봤어.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급했다.
오늘 강남 신세계에서 반지 코너를 지나는데 재호 씨가 젊은 여자랑 있더라. 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부부인 줄 알았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정은 핏기가 가셨다. 그 여자 30쯤 돼 보여. 금발에 비싼 코트 입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 근데 표정이 좀 자신만만하더라. 통화가 끝난 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컵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자신을 이토록 쉽게 대체하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현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자 재호가 꽃다발과 고급 초콜릿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우리 곧 기념일이잖아.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준비된 거짓말만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그래요. 이번엔 특별한 날이 되겠네요. 그 말에 재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게 완벽해야지.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민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다. 통화 기록엔 하윤 법률사무소가 반복되어 있었다. 문자엔 낯선 이름이 있었다. S, 오빠, 다음 주엔 끝나는 거지? 나 이제 기다리는 거 힘들어. 재호의 답장은 짧았다. 조금만 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다. 남편, 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 모두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회사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인사팀에서 보낸 사내 메일이 떠 있었다. 직원 복지 상담 프로그램 안내. 그 문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준비였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전에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민정은 남편의 카톡 대화 일부를 캡처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개인 USB를 꺼냈다. 그 안에 증거 파일을 저장했다. 회사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평소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서류를 정리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퇴근 후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역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노트북을 켜고 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했다. 결혼 당시 부모님이 송금해준 금액의 내역, 아파트 계약서, 명의 이전 일자, 모든 걸 엑셀에 기록했다.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법과 서류, 증거가 전부였다. 카페 창가에 앉은 그녀는 짧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 한마디는 다짐이었다. 이제 남편의 계획은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민정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자 재호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다 준비됐어요. 변호사도 일정 잡았고 파티 끝나고 바로 서류 넘기면 돼요. 그 목소리는 들뜬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민정은 방문을 닫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덫에 걸릴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민정은 책상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메모장이 있었다. 그 안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단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다. 나는 준비될 것이다. 그 문장은 그날의 결심이 되었고 이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그 주말 김민정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창문 너머의 빛이 희미하게 번질 무렵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루의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었다. 지금은 조급할 때가 아니었다. 남편 박재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여자가 모두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상대가 자신을 무방비하다고 믿는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될 테니까. 아침 식탁에서 재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면 기념일이네.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 당신이 놀랄걸. 그는 평소보다 더 깔끔한 차림에 자신감이 넘쳤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기대할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완벽한 연기가 숨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날 오전 민정은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회계 보고서를 정리하고 팀원들과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눈앞의 숫자보다 더 명확히 보이는 건 남편의 거짓말들이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최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돼? 상담할 게 있어.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데? 이혼 관련이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퇴근 후 민정은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간판에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최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자 가영이 따뜻한 표정으로 맞았다. 민정아, 무슨 일인지 대충 감이 와. 얼굴이 말해주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씩 말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 시어머니의 의도적인 질문,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까지. 가영은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완전히 계획된 재산 분리야. 네가 조용히 잘 버텼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첫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네가 흥분하면 상대가 유리해져. 둘째, 증거를 더 확보해. 대화 녹음, 문자, 자산 내역, 통장 이체 기록 전부. 셋째, 법적으로 네 이름으로 된 자산은 확실히 정리해놔야 해. 결혼 전 부모님이 증여하신 아파트라면 남편이 손댈 수 없어.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파트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주셨어. 가영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럼 넌 이미 절반의 승리를 가진 거야. 다만 서류상 혼인 기간 동안 재산관리 내역을 명확히 해둬야 해. 상대 변호사가 공동자금으로 유지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날 상담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가영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네가 주도권을 쥐어야 해. 남편은 네가 모른다고 믿고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이야. 민정은 사무실을 나서며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싸움의 시작은 이미 그녀의 손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말투, 미소, 그리고 그 아래 감춰진 이기심.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해왔다. 이제 그 세계는 끝나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재호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셔츠 소매를 정리하더니 민정을 향해 말했다. 요즘 피곤해 보여. 피부 관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가 중요하잖아.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넌 이제 늙었어.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통화했다. 목소리가 들떴고 간혹 웃음소리도 섞였다. 민정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쥔 채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건 더 이상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었다. 다음 날 민정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을 찾았다. 공동계좌의 절반 금액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계좌로 옮겼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혹시 이체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개인 관리용이에요.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하윤 법률사무소, 서류 준비 완료. 남편의 변호사였다. 그 문자 하나가 모든 걸 확인시켜줬다. 그는 곧 행동에 나설 것이다. 퇴근 후 민정은 부모님이 남겨준 서류를 정리했다. 등기부 등본,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 모든 걸 스캔해서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사무실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며칠 뒤 재호는 들뜬 얼굴로 말했다. 이번 주 기념일 파티는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할 거야. 예약 다 해놨어. 동료들이랑 친구들 다 부를 거야.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그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민정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경숙이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행사 준비 잘 되고 있지? 이번엔 우리 재호가 정말 마음먹었더라. 네가 놀라지 말고 그날은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 그게 너한테도 좋아. 그 말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다.
민정은 짧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이들은 완전히 덫에 들어왔다. 파티를 앞둔 전날 민정은 변호사 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필요한 서류 다 확보했습니다. 내일 이후에 정식 절차 진행할게요. 가영의 답장은 짧았다. 좋아, 흔들리지 마. 네가 이길 거야. 그날 밤 민정은 마지막으로 금고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재산 증여 문서, 통장 사본, 변호사 상담 기록, 녹음 파일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왜 이혼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을까?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시작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자를 쉽게 묶어두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그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파티 당일 아침, 김민정은 일찍 일어났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없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했다. 박지호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다. 오늘은 모든 게 완벽해야 해. 기자도 온다더라. 회사 대표도 오고.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할 무대처럼 들떠 있었다. 민정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던 날이니까. 그는 그녀를 헐끗 보며 말했다. 민정아, 오늘만큼은 분위기 망치지 말자. 손님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굴면 곤란하니까. 그 말은 협박이자 경고했다. 민정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그 미소를 오해했다.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재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했고 민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뛰었다. 그 긴장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성의 증거였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재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그는 손님을 맞이하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내와 결혼 25주년이거든요. 주변의 시선이 쏠렸고 민정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연 회장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다. 회사 동료, 친척, 친구들까지 100명 가까운 인파가 있었다. 재호의 어머니 유경숙은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네는 민정을 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민정아,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날이야. 잘 부탁한다. 그 말의 의미를 민정은 알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자신을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행사는 겉보기엔 화려했다. 음악이 흐르고 샴페인이 돌았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민정의 시선은 한 곳에 멈췄다. 연 회장 뒤편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에 낯설지 않은 얼굴. 그녀는 바로 재호의 메시지 속 S, 즉 그의 내연녀였다. 그녀는 주위를 의식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어울렸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이 자리의 끝은 재호가 아니라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제 주인공인 박재호 씨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명이 중앙으로 향했다. 재호는 준비된 듯 미소를 띠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 민정이 함께한 2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연 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고 와인잔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민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놓아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어색한 박수가 흘렸다. 몇몇은 충격으로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켰다.
그때 민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용히 걸어나가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말처럼 저희의 25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이 집, 이 재산, 이 결혼의 모든 기반은 제 부모님이 결혼 전에 제게 중요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잊은 듯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민정,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제 남편은 현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뒤쪽으로 향했다. 젊은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정은 말을 이었다. 그는 이혼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함께 저를 속이고 재산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은행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남편이 계획한 오늘의 파티는 저를 굴욕주기 위한 자리였겠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네요.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정적이 흘렀다. 재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유경숙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정아, 이건 오해야. 그럴 리가. 그러나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민정은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오늘 이후 제 권리와 제 삶을 지킬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고 몇몇은 감탄과 수군거림을 내뱉었다. 재호는 마이크를 붙잡고 말했다. 잠깐, 오해야. 나도 할 말이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회사 대표가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다. 박 부장, 이런 일까지 공개석상에서 벌어지다니 월요일에 이야기합시다. 민정은 연회장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마음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25년 동안 이어온 이 결혼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금고를 열었다. 서류와 증거물, 변호사 명함이 그대로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절차뿐이었다. 법은 감정보다 느리지만 결코 거짓을 보호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민정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이야.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렸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서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김민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전날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사람들의 시선, 남편의 굳은 표정, 어머니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한때는 공포였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 순간을 지나왔다. 아침 뉴스에는 재호의 이름이 짧게 언급됐다. 한 중견기업 임원의 사생활 논란이 회식 자리에서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민정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이건 이제 언론의 일이었다. 그녀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다. 휴대폰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일부는 친구들의 걱정, 일부는 낯선 번호, 그리고 마지막엔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민정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끝내지 말자. 그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민정은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목적지는 변호사 최가영의 사무실이었다. 도착하자 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뉴스 봤어. 생각보다 빨리 퍼졌더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가영은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서야. 어제 네가 보여준 증거면 충분히 승산 있어. 남편이 외도한 정황, 재산 이전 시도, 그리고 네 이름으로 된 자산 모두 확보됐어. 민정은 서명란을 갈아보았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며 이름이 적혔다. 김민정. 그 글자는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결단의 표시였다. 가영은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길게 끌지 않을 거야. 상대 쪽이 이미 흔들리고 있어.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간다더라.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야. 그 사람은 체면을 잃는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 그날 오후 민정은 부모님이 남겨준 낡은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집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평온이 있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결혼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20대 초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시절의 민정.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그녀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아마 늦지 않았어 라고 말했을 것이다. 며칠 후 남편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겉봉에는 박재호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낸 정식 서류였다. 요약된 문장은 이랬다. 상호 합의에 의한 원만한 이혼을 제안합니다. 재산은 공동분할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읽으며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원만한 이혼이라니. 이미 그의 이름은 기사와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다. 결혼 25주년 기념 파티에서 아내에게 이혼 통보, 그러나 반전 폭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민정을 응원했다. 이 시대의 진짜 멋진 여성이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남편이 너무 뻔뻔하다. 민정은 그 댓글들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진실이 통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녀는 즉시 가영에게 연락했다. 서류 받았어. 내용 증명이야. 그쪽은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한 것 같아. 가영이 대답했다. 괜찮아. 이미 언론이 움직였어. 이번 주 내로 공식 사과문 낼 거야. 그리고 그 여자도 이름이 노출됐어. SNS 다 닫았더라. 민정은 짧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밤 재호가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얘기 좀 하자. 나도 실수했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목소리는 초조했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집도 돈도 다 줘. 그냥 이 일 좀 조용히 끝내자. 민정은 차분히 대답했다. 조용히 끝낼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재호의 회사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사 임원의 사생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임원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체면을 지켰고 그는 자리를 잃었다. 민정은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분노도 후련함도 없었다. 그저 긴 싸움의 한 장면이 지나간 것뿐이었다. 그녀는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평소처럼 일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그녀는 담담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다. 민정 씨, 기사 봤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민정은 웃으며 답했다. 그냥 제 몫을 찾았을 뿐이에요. 퇴근 후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았다. 이혼소송 접수 완료 통지서. 모든 게 끝났다. 민정은 그것을 가방에 넣으며 가영에게 말했다. 고마워. 아니, 미안해. 이런 일에 너까지 끌어들여서. 가영이 웃었다. 이게 내 일이야. 그리고 넌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할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둔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새 가구를 들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물건도 버리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런 일상이 오랜만이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너무 두려웠다. 박재호의 글씨였다. 민정은 잠시 그 글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생각했다. 두려운 건 나도 같았지. 하지만 나는 버텼고 당신은 무너졌어.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빛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펜끝이 멈췄다. 손끝이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녀의 내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김민정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했다. 회사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속삭이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갔고 그녀의 사건은 잠시 세간을 흔들었지만 곧 잊혔다. 그러나 민정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일상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다.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다시 일어선 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팀장이 바뀌고 민정은 회계 총괄로 맡게 되었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축하했다. 민정 씨, 팀장님이 당신 믿으시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래 버틴 덕이죠.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퇴근 후에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하며 조금씩 달라졌다. 그 작은 변화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는 말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여성복지센터에서 상담 지원을 맡았다. 이혼, 폭력,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저도 예전에 비슷했어요. 그 한마디에 상대는 울기 시작했다. 민정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미 강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견뎌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한편 박재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뒤 언론의 관심을 피하려고 잠시 지방으로 내려갔다. 몇몇 기자가 그의 근황을 기사로 다뤘지만 더 이상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스캔들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정은 그 소식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다. 전 남편, 개인 사업 시작, 재기의 의지 보여. 그 제목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용했다. 그도 나름의 길을 찾는 중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었다. 자유가 목적이었다. 하루는 복지센터에서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김민정 씨 맞죠? 뉴스에서 뵀어요.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은 놀랐지만 미소 지었다. 그때 일이 많이 알려졌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 때문에 힘든데 당신 기사 보고 용기 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민정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 덕분에 버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며칠 뒤 그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주제는 중년 여성의 경제적 독립.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때 나는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있었구나. 강연 당일 복지센터 강당에는 5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민정은 단정한 복장으로 단상에 섰다. 저는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저는 25년간 아내로, 며느리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진 순간 오히려 나 자신을 찾게 됐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어요. 내가 나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오더라고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한 참석자가 물었다. 혹시 지금은 행복하세요?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행복하다고 단정짓진 않아요. 하지만 평온해요. 그리고 그 평온이 저한테는 충분해요.
그날 이후 그녀에게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지방의 여성회관, 기업의 워크숍, 시민단체.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용기의 상징이라고 불렀지만 민정은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민정은 복지센터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계속 지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이 편안했다. 어느 날 우연히 재호의 어머니 유경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아, 나야.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해져 있었다. 그동안 미안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정은 조용히 들었다. 재호도 힘들어해. 네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려서 더 무너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정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 탓하진 않아요. 다만 그때 어머니도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셨다면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유경숙은 울먹였다. 그래, 맞아. 그땐 내 아들밖에 안 보였어. 미안하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통화가 끝났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미움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조금은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고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떤 불행도 두렵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희미한 달이 떠 있었다. 민정은 그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킬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세상 어느 것보다 강했다. 이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김민정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조용히 퇴근했다.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분주히 걸어갔지만 그녀의 걸음은 느렸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세상의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여성복지센터에서 온 메시지였다. 김민정님, 다음 달 강연 일정 확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연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많았지만 어느새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가방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적어온 문장들을 빼곡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나를 믿을 때 세상도 달라진다. 상처는 흔적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을 버티게 한 약속이었다. 저녁 8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순간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민정아, 나야, 재호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예전보다 한결 낮고 지쳐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널 그렇게 몰아붙인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건 알아. 민정은 차분하게 물었다. 왜 지금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너 봤어. 강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대단하더라. 근데 그걸 보니까 문득 생각났어. 네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땐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민정아, 혹시 다시? 그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잘랐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고마워. 네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안녕히 계세요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 며칠 뒤 그녀는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 프로그램 회의에 참석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의 재정 자립을 주대로 한 교육과정이었다. 담당자가 말했다. 민정 씨, 이번엔 직접 교재를 써보는 게 어때요? 경험이 있으니까.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겪은 걸 솔직히 써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정은 노트북을 켜고 첫 문장을 썼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혹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내가 나 자신으로 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25회였다. 하지만 잃은 시간이 아니라 배운 시간이었다.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차분했다. 며칠 후 강연 요청이 또 들어왔다. 이번엔 지방의 여성회관이었다. 담당자가 말했다. 참석자 중에 남성분도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민정은 웃었다. 괜찮아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니까요. 강연 당일 작은 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조용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결혼 생활, 배신, 두려움, 그리고 다시 일어선 시간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한 남성이 손을 들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용서할 수 있나요?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을 오래 품으면 결국 내가 갇히게 되니까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나자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남편이 외도 중이에요. 오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진짜 용기는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어둠이 번졌다. 그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기적이었다. 몇 주 후 복지센터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된 소규모 후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름은 민정의 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언론에서도 다뤄졌다. 이혼 후 사회적 활동가로 변신한 여성, 현실 속 힐러가 되다.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가 물었다. 지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나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소유도 아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삶.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봄이 찾아올 무렵 민정은 오랜 친구 가영과 카페에서 만났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네? 가영이 말했다. 아니야, 그냥 본래의 나로 돌아온 것뿐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책상 위에는 새로 인쇄된 소책자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다시 나로 살아가기, 그녀의 첫 책이었다. 민정은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행복은 완벽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니다. 상처를 견디며 하루를 살아낸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상처와 선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다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스로를 세우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기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작은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남은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따뜻한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